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스 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외모로는 이에야스는 혹시 사진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보면 좀 작은 동그랗고 땅따란 그 부처 금복주 이런 상, 예,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입니다. 히데요시는 깡 마르고 원숭이 같다면, 예. 그다음 출신도 노부나가처럼 이에야스는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때 대대로 내려온 귀족 집안이었 영주 집안이었지만 또 다른 어린 시절을 겪습니다. 이에야스는 노부나가는 아버지 덕분에 아주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었고, 히데요시는 온갖 고생하면서 꿈을 키워간 스타일이라면 이에야스는 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서 100년 이상 싸우다 보니까 자기 아버지 때에 그 다른 영주와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흔히 인질로 잡혀갑니다. 자식 인질로 잡혀가죠. 뭐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아주 어린 유년 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를 인질로 보내는 삶을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영주의 아들이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잘 해준다. 물론 가신들이 몇 명 따라갑니다. 보살펴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주의 아들인데 포로 생활을 어릴 때부터 십몇 년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청소년기까지를 겪는다고. 얼마나 서름과 핍박과 온갖 견제와 감시를 당하겠습니까? 그 자기 인질로 가기 있는 시절에 어릴 때 뭐 우리 같은 유치원 갈 나이에 인질로 잡혀가는데 그 가신들이 생활 수칙 20개 정도를 적어줍니다. 이에야스가 인질로 가서 이런 생활을 꼭 하고 살아라.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 남는 것 중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평상시에 생활 수칙으로 삼아라고 강조한 부분 중에서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에야스가 그걸 평생을 실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찌 보면 노부나가는 물론 변으로 반란으로 죽고 히데요시는 병으로 죽고 했지만 이에야스는 나중에 노년에 죽을 고비를 몇 번 느끼면서도 아주 장수합니다. 원래 식욕이 좀 많은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 보면 뭐가 있냐면 밥을 먹을 때 한 숟갈을 먹고 20번을 꼭 씹어서 먹으라고, 그런 걸 생활 규칙을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게 밥을 한 숟가락 먹고 20번을 씹으라는 거예요. 그 저는 처음에 무심코 그냥 그걸 봤는데, 제가 아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이에야스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아주 어릴 때 중요한 요소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인질로 잡혀갔으니까 맛있는 반찬은 뭐 식사도 제대로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항상 배고픔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배고파서 먹으면 그거 보통 사람 같으면 20번은 씹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걸 배워서 식사를 가급적이면 천천히 씹어서 늦게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20번을 씹는 습관은 아직도 못 들였는데, 제가 사관학교 다닐 때 밥을 늦게 먹는 것 때문에 혼이 많이 난 적이 있고 동기들이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거 때문에 저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좀 된 건데, 밥을 20번을 씹으려면 상당한 인내심을 발휘해야 됩니다. 한 번만 딱 해보세요. 한 끼만. 못할 겁니다. 답답해서. 그러니까 식주 평상시에 먹는 습관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릴 때 그 사람의 성정이 어느 정도
단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이에야스가 끊임없이 인내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일본을 통일해서 300년의 에도, 동경, 지금 막부 시대, 메이지 유신 때까지 그 천하를 그 평화 시대를 도래할 수 있던 근간을 만든 것은 어찌 보면 그런 조그만 습관에서 나오는 단련된 습관으로 인해서 단련된 인내심,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단련,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게 저는 봤는데, 어쨌든 어린 시절을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보내고, 그리고 마누라 복도 없어요. 정략 결혼을 합니다. 연상과 복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 여자가 워낙 이제 이에야스가 볼모 집안으로 잡혀오고, 그 여자는 신분이 높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좀 뭐 겸손하고 이러지를 못해서 끊임없이 이에야스를 또 시련을 줍니다. 이에야스의 삶을 보면 일단 어린 시절,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결국 주변의 환경이 변해서 우여곡절 끝에 자기 영주로 귀환합니다.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근데 와이프 때문에도 계속 평생을 애를 먹습니다. 사무치고에서.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기가 영지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영지를 물려받아서 관리를 해나가고 체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식이 있어서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 천하의 특이한 인물과 사돈을 맺었으니까 노부나가도 테스트를 해서 이에야스를 이에야스는 죽이지 않고 살려서 자기 유군으로 만들어도 될 만한 충분한 기량이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정략 결혼을 합니다. 노부나가가 강제로 받아들이고, 노부나가가 끊임없이 과제와 테스트를 줍니다. 이에야스가 그 노부나가의 과제와 테스트를 끊임없이 받아내다가 참고 받아냅니다. 그리고 영주가 되어서 첫 전투를 이에야스가 치르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니까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지만, 다케다 신겐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유력한 영주가 또 교토로 향해서 10만 20만 대군을 건드리고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노부나가와 이에야스가 동맹이었는데, 이에야스가 먼저 싸우게 되어 있으니까 항복할 것인가, 뭐 자기 세력의 10배에 가까운 이런, 일단 비교가 안 되니까. 그리고 노부나가가 직접 바로 도와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야스가 혼자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항복할 것인지, 결국은 이에야스의 자존심 때문에 항복을 못하겠다 가신들을 설득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정말 개박살납니다. 그 소설 속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심지어 말에서 도망가느라고 동오줌을 싼 걸 모르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부끄러워서 된장을 뭐 저쪽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케다 신겐이라는 그 영주를 통해서 철저하게 첫 전투에서 패하고 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깨달음을 얻습니다. 전쟁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케다 신겐하고 붙어서 그 당시에 그 정벌에 나선 그 영주하고 붙어서 아예 잽이 안 되게 깨지니까 계란으로 파헤치는 식으로 깨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진, 군사, 활용, 보급 이런 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진군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붙어도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성성장구해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에야스도 박살납니다. 근데 아까 히데요시 이야기 있었죠. 노부나가가 히데요시의 운을 테스트했었다고. 실력으로 보면 그 다케다 신겐이라는 사람이 철저함, 준비성, 전략적 탁월함, 인내심, 조심성, 과단성 뭐 이런 걸 아주 둘둘 다 갖춘 거예요. 누가 봐도 정복할 것 같아요, 일본. 그런 정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다케다 신겐이라는 영주가.
근데 도쿄를 향해서 지고 나다가 정말 이에스한테는 하늘이 내린 지고 나서 그날 다케다 신겐이 평상시에 항상 조심성이 많아서 그 호위병들을 항상 거느리고 있는데 그 평상시에 이에야스의 부하가 이제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한 거죠. 평상시에 피리를 이렇게 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피리에 이끌려서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며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상 뭐 별일이 있겠나 싶어서 그 피리 소리를 들으려고 그 조금 노출된 곳에 가서 들은 거예요. 바로 그때 암살 저격을 당합니다. 그렇게 조심성이 많은 사람. 이에스가 사주하진 않았고요. 가신들이 자발적으로 그 천우 신조로 이에스가 그렇게 해서 물리치. 이제 영주가 죽으니까 그 군대는 뭐 모압지졸이 돼서 물러가죠. 예. 첫 전투를 그렇게 치름으로써 이에야스가 이제 전투하는 법을 다케다 신겐으로부터 배웁니다. 처절하게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전쟁이 임할 때는 만반의 준비와 전략적 우위에 있지 않는 함부로 전쟁을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에야스의 전술의 장점은 야전에서 강하다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들판에서 싸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에야스 군대는 뭐 몇 대째 가신들로 이루어지니까 충성심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네, 똘똘 뭉쳐서 자발적으로 알아서 잘 싸우는 거예요. 히데요시는 물량으로 뭐 10만, 20만, 2만 명 죽이는데 20만 명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물량으로 싸워서 이기는 밤이 그래서 이에야스가 약간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와 전투에서 판정성을 거둔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첫 전투를 치르고 오다 노부나가가 혼노사에서 반란으로 죽고 이에야스 그 오다 노부나가의 끊임없는 시련 테스트를 그치 그걸 견뎌내고 어린 시절의 볼모 생활과 그 다음에 히데요시에게 판정성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임자로서 들어갑니다. 머리를 숙이고 거기에다가 하물며 히데요시가 그 영지를 지금까지 일궈놓은 부유한 땅을 전부 버리고 거지로 지금의 에도 동경으로 쫓아냅니다. 또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서 세력을 키워서 히데요시가 죽고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아들과 전쟁을 해서 뭐 게임이 안 되겠죠. 근데 이에야스가 아들을 살려주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안 하려고 노력을 무단하게 노력합니다. 손자병법에 나와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상의 병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이에야스는 그때쯤 돼서는 어떤 단계에 올라가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단계에 간 거예요. 끊임없이 외교와 설득과 주변을 히데요시의 아들을 살려주려고 그 대를 이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바로 안 뺐어요. 근데 오히려 히데요리 쪽에서 싸움을 걸어서 결국은 실력에서 안 되니까 당연히 지겠죠. 물론 그 히데요시의 수많은 가신들이 히데요리를 위해서 싸웠지만 그때는 이미 이제 이에야스는 그 교토를 동경을 중심으로 이 뭐 세력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천하의 통일을 이루어냅니다. 결국은 그리고 쭉 장수하면서 기틀을 마련하는데 뭐 후계자를 키우는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나오는데 결국은 이 대망이라는 소설을 쓴 작가가 이 이에야스의 삶을 통해서 일본 국민들한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패망 이후에 그 처참한 전쟁, 먹을 것도 없고 경제
뭐 아무것도 없던 패망한 시기에서 절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국민들에게 이에야스의 삶을 통해서 희망을 주려고 대망이라는 소설을 18년에 걸쳐서 장장 20권에 달하는 한 권당 600페이지에 달하는 책을 써서 일본 국민들한테 심어줍니다. 희망을. 이에야스의 삶을 통해서 실제로 일본이 그 이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는 경제 성과를, 그러니까 대망을 통해서 이에야스를 이렇게 보시면 어찌 보면 일본이라는 사람들, 사무라이라는 사람들의 속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일본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이에야스처럼 힘이 없으면 지금의 미국한테는 저번에 아베 신조 여사님 뭐 하는 거 봤죠? 완전히 우리가 볼 때는 굴욕적이라고 할 만큼 머리를 숙입니다. 메이지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미국한테 철저하게 숙이다가 2차 대전 진주만 공습합니다. 자기가 우위에 있으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코카오 카레라는 유명한 소설책이 있는데 앞에는 코카를 두고 뒤에는 칼을 감추고 있어요. 일본인의 그 상냥함 속에는 항상 어찌 보면 이에야스 같은 인내심 뒤에 감춰진 어떤 비수나 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시면 일본을 이해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일본보다 강하니까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들은 아리가또 하죠. 끝으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야스가 자기 가신을 통해서 가계로 가훈 같은 거죠. 자기 자신을 경계로 삼고 집안을 경계로 삼기 위해서 나중에는 불경을 계속 뵙겠습니다. 이에야스가 거의 부처의 단계에 들어가죠. 뭐 하도 많이 인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몇 가지 구절이 나오는데 유명한 구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절대 서두르지 마라. 참고 건강하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게 제일 유명한 말입니다. 이에야스가 한 말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원이고 분노는 화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참 인내하면 아무 일 없이 잘 흘러갈 수 있지만 화를 내면 그쵸, 반드시 해악으로 돌아옵니다. 이에야스가 살면서 그걸 철저하게 느낀 거죠.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반드시 이기려고 하지 마라.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일이다. 반드시 이기면 반드시 화로 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관계에서나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뭐 간단한 이야기든 주문하든 뭐 자기가 이기려고 계속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까? 친구들이? 안 좋아하죠. 말 잘 들어주고 지지는 사람이 오히려, 그죠? 주변에 사람이 많죠. 이에야스가 그걸 간파한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는 끊임없이 지지기만 했죠. 참아주죠. 어린 시절부터 참고 인내하고. 네.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고는 불경만 뺏깁니다. 이런 아주 자기 삶을 통해서 이런 이에야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청소년 여러분이나 뭐 소상공인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 분들, 개인적으로 누구나 삶은 다 힘든 부분이 있죠. 저를 비롯해서 이에야스의 삶을 또는 대망 소설을 통해서 저는 그런 것들을 삶이라는 게 이게 끝까지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건강하면, 자기 자신만 용기만 잃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는 걸 확신을 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힘든 시기에 또는 개인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을 에너지를 받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오늘 이 대망소설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